정부가 약 8조 원을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가 국내에서 개발돼 7월 1을 축하하는 출고식 행사가 열렸다. 해외 유수의 최첨단 전투기 제조회사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는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한 것이어서 세계 레이더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10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에 출고된 AESA 레이더는 20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온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라며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 탐지, 추적하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시험 및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기술 성숙도를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국내외에서 항공기에 탑재해 수행하는 비행시험에서 또 한 번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한국형 전투기 탑재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출고된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인도돼 내년 상반기 출고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는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하고 2026년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공군 F-35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F-35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AESA 레이더 등 전투기 핵심 장비의 제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미 의회가 기술 이전을 금지해 계획이 틀어졌다. 결국 지난 2016년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들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장비들을 직접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에 착수해 지난해 말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전투기 4대 핵심 장비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 들어갈 전투기 눈 AESA 레이더 우리 손으로 만들다. F-35의 스텔스 전투기 사면서 미국에 수출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직 남아 0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다.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갈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이 국내 기술로 첫 개발돼 출고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의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열었다. 이 시제품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이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한국은 2014년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25개를 절충교역으로 수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이 포함됐는데 미국 정부는 이듬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4개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중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이는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중 시제를 이스라엘의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진행해 KF-X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다만 하드웨어 개발은 완료됐어도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ADD 신현익 항공기 레이더 체계 관리단장도 이날 출고식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며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ADD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중요하고 체계를 통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국내에서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며 아무것도 없는 0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다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국산화가 사실상 성공 단계에 이르면서 미사일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군 초계함급 사격용 레이더 등 우리 군의 기존 무기체계에도 국산 AESA 레이더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AESA 레이더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 중 AESA 레이더가 적용된 것은 공군의 최신 전투기 F-35A가 유일하다. AESA 레이더용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한방산업체 관계자는 군사용 레이더로서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AESA 레이더가 최상위급 기종이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의 핵심 요소인 AESA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AESA 레이더를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무기군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AESA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 및 격추할 수 있는 전투기의 강력한 눈의 역할을 한다.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국산 AESA 레이더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요격 미사일 M3과 향후 개발 예정인 한국형 사드 LSM, 해군 초계함 사격용 레이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공군 전투기 F-15K, KF-16 등은 자체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업체 AESA 레이더를 수입해 장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국산 AESA 레이더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KF-16의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이미 업체가 선정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국산 AESA 레이더가 KF-X에 적용돼 실전 배치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국산 AESA 레이더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군사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AESA 레이더 제작 노하우는 군사기밀 중의 기밀로 분류된다. 우리 군 당국은 애초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하면서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에 반대해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회의 결과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방산업계에서 사실상 AESA 레이더 개발 성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기본 설계를 마친 것이다. 앞으로 약 14개월 동안의 상세 설계 절차가 남았으나 전체적인 윤곽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29일 발표한 대로 KF-X 사업의 기본 뼈대가 완성된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공개한 최종 형상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온다. 일각에서 내심 기대했던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F-16 전투기를 크게 능가하는 성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흘러 기술 개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스텔스기로 진화할 여지는 남겨놓았다. F-21 레터 닮았지만
방사청이 제시한 최종 형상의 분류 번호는 C109. 가능성을 검토하던 2004년부터 제안된 C101, C201, C102, C103을 거쳐 군의 요구사항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C104와 풍동 실험까지 마친 C105, C106, C107, C108 등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디자인의 장점을 모은 게 바로 C109다. 실험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KF-X의 형상도 크게 변해가며 두 가지 특징이 생겼다. 첫째는 크기. 동체 길이가 처음 구성할 때보다 최소한 1m 늘어났다. 엔진 역시 단발에서 쌍발로 되돌아왔다. 두 번째는 디자인. 갈수록 미국제 전투기들을 닮아가고 있다. 미 공군이 애지중지하며 운용하는 F-22 랩터 전투기와 외양이 비슷해져 베이비 랩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나 성능은 그렇지 않다. 공군의 요구 수준이 높아 처음 계획보다는 강한 전투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랩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5세대 스텔스가 아니라 4.5세대 전투기 일각에서는 클린 상태에서 F-35 이상의 스텔스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무엇보다 최종 형상에서 돌출된 부분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종석 앞에 능동형 피하 식별 장치. KF-16의 조종석 앞에 설치된 피하 식별 장치와 외양이 비슷하다. 피하 식별 장치 바로 뒤에도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가 튀어나와 있다. IRST는 적이 항공기나 미사일 등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감지해 탐지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상대방이 아군기의 IRST의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공대공 전투에서 적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적외선 신호를 탐지함으로써 생존성을 크게 높여준다. 수직꼬리 날개에 달린 교란 안테나도 돌출형이다. 더욱이 전자전 보드는 동체 바로 밑에 외장형으로 달렸다. 무장도 모두 외부 장착형이다. 기체가 대형화하면서 당초 제시된 무장보다 늘어났으나 공대공 미사일 사기가 반매립식일 뿐 나머지 무장은 외부 파일런에 달렸다. 뾰족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많으면 적이 탐지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F-22나 F-35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은 이 같은 장비들을 모두 동체와 일체화하고 무장도 내부에 실어 피탑 면적을 줄였다. 개발팀 관계자는 내부 무장창을 만들 공간을 확보하고 모든 항전 장비를 컴프몰 형식으로 바꿀 공간이 있다면서도 이제 처음 본격적인 전투기를 제작하는 마당에 각각의 기술을 개발하고 통합하기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KF-X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려면 블록 2 또는 블록 3을 생산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언제 블록 2와 블록 3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술 수준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중장기 소요 재개는 물론 예산도 전혀 거론되지 않는 실정이다. AESA 레이더 등 성능은 기대 이상, 의구심 가운데 출발했던 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을 비롯한 각종 장비 개발은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ESA 레이더는 해외 기술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웨덴 등의 기술 협조를 받아 국내 기술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등 종합적인 성능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한다는 모듈의 수도 해외 최신 레이더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개발팀 관계자는 블록 1에 들어갈 모듈 수는 1024개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16 전투기가 F-16V 형식으로 개조되며 탑재할 최신 AESA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신 레이더와 항법장치, 늘어난 이륙 중량 등을 감안하면 KF-X는 처음 구상했던 F-16의 성능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때 T-50 고등훈련기를 모체로 삼아 단발기를 개발한다는 구상이 공론화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수요군인 공군의 요구가
그만큼 많고 높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수많은 고비가 남았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건이 제대로 풀리더라도 통상 신형기를 개발할 때 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설계 시기가 아니라 생산과 시험 비행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작은 개울 하나 넘은 셈이다.